이번에도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 뽑으세요. 이번 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신경 써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한적한 항식당의 홀에서 나지막하지만 싸늘한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상견례 예약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던 저는 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고 황급히 돌아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식당 문이 열려 있어서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과 식당 여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였습니다. 저는 몸을 숨긴 채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말투, 방금 전까지 저에게 보여줬던 다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식당 여주에게 마치 지시하듯 말을 이었고 식당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니 대체 무슨 연기를 말하는 거며 누구를 뽑는다는 말일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세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사진이랑 보내서 컨펌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걱정 마세요. 일 그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믿으시죠? 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해요. 아셨죠? 네. 짧고 건조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분위기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 전쯤 저랑 예비 남편은 상견례 예약을 위해 함께 식당을 방문했었어요. 여기 어떤 거 같아? 예비 남편이 고즈넉한 한식당 문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평소 고급스럽고 세련된 취향을 뽐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낡은 듯하고 투박한 그 식당을 고른 게 의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예상과는 좀 다른데? 평소 민준 씨 취향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국적인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리워한다고 할까? 화려한 곳보다는 이렇게 고즈넉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더 즐기시더라고. 의외지? 우리 엄마가 특히 이런 곳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늘 어머니 취향에 맞춰주시는 분이시라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은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 한국적인 것이 더 좋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오히려 그런 소박한 취향이 그 사람의 부모님에 대한 왠지 모를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나도 이곳이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취향이라고 생각하니 여기가 너무 좋네요. 정겹고 편안한 분위기라 상견례도 더 화기애애할 것 같아. 그럼 여기로 하고 날짜 예약하면 될까요? 좋아. 역시 은영 씨는 나랑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 내가 저번 주에 부모님과 통하면서 상견례 장소를 슬쩍 여쭤봤는데 이런 분위기가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고 식당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인자해 보이는 중년의 여주인과 듬직한 남주인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부부가 운영을 하는 식당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약했는데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잘 준비해 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식당 여주인인 듯한 여자가 정중하게 응대를 했고 남주인도 저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쪽 장소와 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뉴판 보니까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을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께서 드시기 편하게 정갈한 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좋아하실 거야. 예비 남편은 테이블마다 놓인 조화로운 도자기들과 장식을 보며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고 말했고 음식 메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장소를 마음에 들어했고 모든 예약 절차가 끝났을 때 예비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예약 잘 되네. 은영 씨 부모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좋아하실 거야. 상견례 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렇게 상견례 예약을 한 뒤 저는 예비 남편과 식당을 나섰어요. 식당 앞에는 그 사람의 차가 서 있었고 민준 씨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나는 이 근처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중요한 회의라 바로 연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먼저 들어가.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알겠어, 민준 씨. 조심해서 다녀와요. 예비 남편은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차에 올라탔고 저는 손을 흔들어 그를 배웅했습니다. 식당을 벗어나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핸드백 안을 뒤지다가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머나, 내 지갑! 핸드백을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을 찾으러 다시 돌아온 식당 입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비 남편과 식당 주인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였습니다. 연기, 뽑다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고 제 심장은 불안하게 쿵쿵거렸어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예비 남편과 식당 주인 여인은 아직 제 지갑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 사람들의 대화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대로 몸을 조심스럽게 숨겨 식당을 빠져나왔고 근처 한적한 골목길에 숨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들어가 지갑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머리가 복잡했지만 고민 끝에 저는 식당 주인이 제 지갑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들어가 지갑을 찾으면 제가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챌지도 모르니까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대화에서 연기라는 거랑 뽑으라는 수상한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다 얼마 후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마 식당인데요. 혹시 방금 전에 저희 식당 다녀가신 손님 맞으신가요? 상견례 예약하고 가신 손님 맞으시죠? 저희 직원이 화장실에서 지갑을 발견해서요. 어머나, 네, 맞아요.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걸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지금 막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안 것처럼 말이죠. 다행이네요. 아까 예약하면서 연락처를 남기셨잖아요. 연락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지갑 찾으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금방 가지러 갈게요. 지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식당 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다시 찾으러 가고 있어요. 미팅 잘하고 이따가 연락해요. 메시지를 보낸 뒤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하며 천천히 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비 남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홀에는 식당 주인 부부만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2번 걸음 하시느라 힘들었죠? 여기 지갑요. 조심해서 다니셔야지. 그래도 무사히 찾아서 다행입니다. 식당 주인 부부는 조금 전 제가 엿들었던 그 대화의 당사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제게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역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금 전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티를 내지 않고 능청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저를 배웅하는 식당 주인 부부를 뒤로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라. 그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처럼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이었어요.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엄청나게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걱정할 것 없는 정도, 갖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정도, 중산층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학창 시절 내내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보냈어요. 졸업 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기업에 취직하여 적당한 수입을 받으면서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듣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저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의 일상에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도예의 취미가 있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예 공방에서 흙덩이를 만지며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흙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했거든요. 그 순간 공방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웬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와, 여기가 그 소문난 공방이군요. 작업 열기가 대단하네요. 흘깃 그 남자를 보고 저는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오는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작업하시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집중해서 만드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네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훤칠한 키에 시원한 눈매, 거기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주인공 같았습니다. 취미라고 하시기에는 솜씨가 좋은데요. 이 섬세한 곡선 좀 보세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흙을 만져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빚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대단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세요. 몇 년 하다 보니 조금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몇 년이나요? 와,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꾸준히 하질 못했네요. 그런데 작업하는 걸 보니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소개도 안 하고 혼자 떠들었네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새로 등록한 수강생입니다. 강사님께 이쪽 빈자리가 제 자리라고 들었는데 제가 방해되는 건 아니겠죠? 그 남자의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제 얼굴도 덩달아 붉어졌고 솔직한 모습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전혀요. 옆에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배우는 점도 많고. 잘 오셨어요, 민준 씨. 저는 이은영이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은영 씨. 은영 씨는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글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흙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일상의 스트레스가 흙에 스며드는 기분?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기쁨도 있고요. 민준 씨는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은영 씨의 옆모습처럼 우아한 다랑아리를 빚어보고 싶은데 망치면 안 되겠죠? 그의 농담에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막 흙을 만지기 시작한 초보였지만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팁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은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해내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방해만 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도 민준 씨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분과 함께하니 저도 초심을 되찾는 기분이고요. 그럼 다음에 은영 씨가 만드신 멋진 작품 감상할 겸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옆자리 동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의 제안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쿵 뛰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 씨. 그때쯤이면 흙에 익숙해지시겠죠? 은영 씨에게 멋진 작품 감상할 기회를 선물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 역시 그에게 인사를 건넸죠. 마치 따뜻한 봄 햇살이 얼음을 녹이듯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민준 씨는 눈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빛이 났고 제가 보았던 그 어떤 남자보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는 늘 따뜻했고 작은 농담 한마디에도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수성가한 사업가 집안에 촉망받는 후계자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민준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은영 씨, 이 목걸이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품이거든요. 은영 씨의 목에 걸면 더욱 빛이 날 거예요. 민준 씨, 이런 귀한 선물을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은영 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은영 씨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은영 씨를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동안 로맨틱한 이벤트는 끊이지 않았어요. 제 생일에는 제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지갑을 선물하며 저를 감동시켰고 한강 유람선을 타며 멋진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 했고 저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그렇게 깊어진 연애. 만나는 시간이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민준 씨,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렸잖아요. 저도 민준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그 부분이 내가 항상 미안한 부분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이번 달은 뉴욕이랑 런던 지사 업무 때문에 거의 한 달 내내 바쁘실 것 같아. 그러시구나. 혹시 지금 부모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마 지금쯤은 뉴욕에 계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실걸? 워낙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 미안해, 은영아. 내가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은영 씨 부모님께는 직접 찾아뵙고 사정 말씀드릴게. 아니에요, 민준 씨. 두 분이 바쁘신 만큼 사업이 잘 되신다는 뜻이니 좋은 거지. 민준 씨가 나중에 그 모든 걸 물려받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괜찮으니까 편하게 날짜 생각해도 돼. 민준 씨 부모님 스케줄이 먼저니까. 고마워.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니 더 힘이 난다. 정말 은영이는 나의 전부야. 결국 예비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예비 남편 부모님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보여준 완벽하고 다정한 모습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사람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는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예비 남편의 완벽했던 모습들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연기 잘하는 사람, 이번에도. 대체 그 말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저는 진실을 파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바닥에서 꽤 능력 있다고 소문난 심부름센터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황을 전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일이 늦게 끝난다고 말을 했고 퇴근 후 저는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선상으로 들었지만 예비 신랑에 대해
조사를 하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요. 요즘 생각보다 아주 많이들 하시는 일입니다. 의뢰가 많아요. 아, 정말요? 사실 제가 예비 남편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용히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비 남편 이름은 김민준이고요. 제가 아는 민준 씨는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촉망받는 후계자로 알려져 있어요. 부모님은 거의 미국에서 지낸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지, 정말 미국에 사는 건지, 아니 그냥 김민준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특히 과거 행적과 가족 관계를 집중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지갑을 두고 온 식당이 있거든요. 저희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인데 그 식당 사장님 부부와 예비 남편의 관계도 함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부모님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가. 식당 사장 부부와의 관계. 네,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간중간 상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으니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뒤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민준 씨는 여전히 저에게 달콤하고 다정하게 행동했어요. 사랑 고백 메시지와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설레었을 그 다정한 말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때로는 저를 더 깊은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여느 때처럼 답장을 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약 2주가 지났을 때 탐정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결과를 들으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분,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탐정은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봉투 안에는 민준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의 개인정보,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엔 의뢰인께서 저에게 준 정보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사업가 집안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김철규고 그 식당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는 식당 사장 부부의 사위였습니다. 뭐라고요? 사위요? 그 말은... 네, 사위요. 물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분명히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쇠망치라도 떨어진 듯한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김철규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식당 사장 부부의 사위.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었던 부모님 얘기는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 네, 안타깝게도 김철규 씨의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 지병으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 사장님의 따님이셨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김철규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그런 비극적인 사연이 있네요. 아무튼 식당 사장님 부부에게는 외동딸이었는데 사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예비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던 우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국적인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그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김철규는 아내를 잃은 뒤 슬픔에 잠겼지만 결혼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에 여러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의뢰인의 상견례도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결혼 사기꾼. 제가 사랑했던, 믿었던 그 완벽한 남자가 실은 치밀한 계획을 짜고서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니. 다정하고 로맨틱했던 모든 행동들은 모두 재산을 노린 치밀한 연기였던 거였죠. 그 시점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김민준, 아니 김철규의 다정했던 모습들은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제 돈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말인 거죠? 서류에 나와 있듯 결혼을 했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향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상실감에 빠져 한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지만 그 이후 결혼을 통한 금전갈취에 눈을 뜨게 된 거겠죠. 결혼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고요? 제가 만났던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게 다 저를 향한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김철규는 주로 의뢰인처럼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회사에 다니며 돈을 모아둔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의 외아들, 자수성가한 사업가 집안의 후계자로 위장하여 접근한 뒤 사랑을 미끼로 결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이죠. 그럼 그 한식당은 그 사람들의 본거지였다는 건가요? 그 식당 부부가 제 예비 남편의 전 장인 장모이자 공범이었다는 거고요.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적해 보였던 그 식당은 김철규의 사기 사업의 분거지였습니다. 식당 부부는 한때 사위였던 김철규와 짜고서는 부모 역할을 해줄 연기자들을 섭외하고 상견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며 의뢰인 같은 피해자들이 김철규와 천생연분인 양 부추기며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들었다는 이번에도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 뽑으세요. 그 말은 상견례에서 부유한 부모 행사를 할 배우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민준, 아니 김철규가 벌여온 결혼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저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 규모, 피해 수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거네요? 제가 처음이 아니고요. 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 재산을 가로채왔습니다. 김철규는 이런 건수를 벌일 때마다 식당 주인 부부이자 전 장인, 장모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주었고 사기 행각이 성공하면 잠적한 뒤 또 다른 이름과 가짜 신분으로 타겟을 노렸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는 거짓말로 연락을 피하고 상견례를 미루면서 타이밍을 재다가 결국 결혼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사라지는 식이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남자의 달콤했던 모든 말과 로맨틱한 이벤트, 값비싼 선물, 그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한 저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확실한 것은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눈앞에 놓인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동안 그 사람들이 섭외했던 가짜 부모 연기자들의 정보, 그리고 김철규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서류들은 김철규가 치밀하게 설계한 사기극의 증거들이었고 이 증거만으로도 신고를 하기 충분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저 역시 그 인간들의 결혼 사기극에 완전히 당할 뻔했다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계획대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꼭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 저희 식구는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식당 안에는 김민준의 부모로 위장한 연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옆에는 얼마 전에 그놈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가짜 부모가 앉아 있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시작되었는데 제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옷깃 안쪽에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군의 부모님이시죠? 저는 저희 딸 이은영이 아빠입니다. 어머나, 은영이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이렇게 아리따운 은영이가 좋은 인연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들어오질 못해서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민준이가 워낙 은영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해서 저도 궁금했고 사돈 어르신들을 뵙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요. 서로 인사가 오가는 동안 식당 여사장과 남사장이 능숙하게 상견례 음식을 날랐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특히 이쪽 부모님들께서 미국에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음식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아유, 세상에나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니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선남선녀, 청생연분이라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거겠죠? 하하,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 쌍은 처음 봅니다. 이래봬도 저희 식당 기운이 좋아서 둘이 결혼을 하면 아주 백년해로할 겁니다. 그 인간이 섭외한 가짜 부모들은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들의 연기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민주는 분위기와 대화를 이끌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어느 시점이 되자 드디어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군 부모님께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니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신혼집 같은 거 알아보는 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딸과 사위가 살 집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어머나, 사돈어른 참 마음이 깊으시네요. 하지만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걸요. 요즘 워낙 세상이 변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미국에서 주로 하다 보니 자산이 전부 미국에 묶여 있고 그걸 지금 한국으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네요. 세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사돈어른 사부인께서 혹시 신혼집 보증금 정도를 먼저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한국 들어왔을 때 잔금 치르면서 정식 계약을 하고 미리 내주신 보증금은 저희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잔금 치르고 할 때는 직접 와서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니 걱정 마시고요. 그럼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셈이고 은영이는 혼수만 채우면 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능청스러운 그 연기자들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김민준이 중간에서 끼어들어 능숙하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커서 이런 절차를 선호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은영아, 어때? 좋은 것 같아. 저야 좋죠. 저희 부모님께도 이해하실 거고 저는 민준 씨가 고르는 집이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제안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민준이 명의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니 두 사람이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잘 정하고 두 분이 민준이에게 송금을 해주시면 민준이가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번거롭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서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저희가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뭐 어떤 집을 알아보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계약금 정도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복 받았네요. 그럼 계약금 마련은 저희가 상의하고 준비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모든 말은 녹음기에 담겼고 카메라 역시 모든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뻔뻔한 사기 행각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가짜 시부모들과 식당 주인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상견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이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가 보고 싶네. 대화가 잘 되었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다음번에 꼭 다시 찾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부인 척 능숙하게 연기를 하며 그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진실을 마주한 후 수일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는데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에 민준 씨, 아니 김철규라는 남자의 치밀한 사기극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영상과 예비 남편, 그리고 식당 주인 부부의 대화 녹취 파일, 가짜 부모들의 연기자들의 프로필과 실제 정보, 과거 결혼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서류에 정리해두었어요. 상견례 날 그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께 재산을 요구하는 증거도 모두 녹화했고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결혼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수사에 즉시 착수할 겁니다.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네요.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직관과 용기가 결국 옳았다는 사실이 조금 감격스러웠어요.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김철규와 그 인간의 전 장인, 장모, 식당 부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철규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성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건이 알려지며 아름아름 피해자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4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김철규한테 5천만 원을 잃었는데요. 은영 씨 덕분에 그놈이 죗값을 치르는 걸 보게 되었네요. 저는 박선이고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습니다. 예단까지 다 날리고 청첩장 다 뿌린 상태였고 정말 다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은영 씨가 용기 내주셔서 그놈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심 어린 감사. 고통스러운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잖아요. 사람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다 같이 보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같은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고생하셨어요. 같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요.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한때 그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쓰디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있을 사기극을 막았다는 것. 그 나쁜 놈과 그 나쁜 사기에 동조한 그 사람들이 정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휴직을 했던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했고 퇴사를 하고 휴식 기간을 가졌다가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은영아, 괜찮아? 그 일 겪고 나서 너무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했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사귀지 말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나 이제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엔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만 추구하고 사실 다른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잘 지내는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이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할까? 물론 안 겪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어쨌든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결론을 냈잖아. 그게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고 잘한 일인 것 같아. 다행이다. 난 은영이 네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을까 봐 걱정했거든. 그렇게 큰일에 휘말렸으니 다시는 사람을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앞으로 계속 살면서 여러 일을 겪고 사람을 만날 텐데 마음문을 꽉 닫은 채 살 수는 없으니까. 물론 상처가 없진 않아.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것 같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된 거지.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 거라 생각해. 친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저 역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은 뒤 저는 스스로를 치유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람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그런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진실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은영 씨, 가끔 은영 씨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없는 깊이가 느껴져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강인함이 보인달까? 그런 모습이 은영 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진다니 내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우 씨라면 괜찮을 것 같아. 현우 씨는 과거까지도 이해해 줄 것 같은 믿음이 들거든요. 현우 씨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그 어떤 편견 없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화려함이나 번드르르한 말솜씨 대신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고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현우 씨, 지난번에 현우 씨가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었잖아. 현우 씨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엄마가 엄청 좋아했는데 먹는 모습이 복이 있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어머님께서 칭찬해 주시다니 영광이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반찬 하나하나가 전부 맛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지.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었고. 엄마가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던데.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근데 맨날 나만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도 은영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든 마음 편히 놀러 오래. 현우 씨는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었고 현우 씨 부모님 역시도 너무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의 만남을 가진 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인연은 다 있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몇 년 더 일찍 당신을 만났다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못 알아봤을지도 몰라. 그런가? 나는 언제 당신을 만났어도 당신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에이, 자기 혼자 그러기야. 나만 당신 못 알아봤을 거라고? 아니야. 어쨌든 좋은 때에 만났고 이렇게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게 참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당신도 나 만나서 행복해? 나랑 살아서 행복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나도 당신 만나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야. 근데 문득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아. 그래도 그 모든 경험이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덕분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픔을 통해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나한테는 감동이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자.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완전한 행복이 마음에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귀하게 만난 인연. 곁에 있는 이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고맙습니다.